한때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보르딘이라는 곳에는 별빛과 함께 빛나는 작은 성이 있었다. 이 성은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밤이 되면 성에서 발하는 빛이 마을 전체를 비추곤 했다. 사람들은 이 성의 별에 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별의 성은 마법사가 짓고 그 안에 별의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요정들은 매일 밤 하늘을 날아다니며 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그 별들은 번쩍이며 사라질 때 소원을 들어준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그 별들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성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별을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을에 어린 소녀 클라라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아주 순수했으며 언덕 아래에 있는 숲속에서 매일 동물들과 놀곤 했다. 어느 날 클라라는 숲속에서 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급히 별의 성을 향해 달려갔다. 성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문이 조금 열려 있음을 발견했다. 문 안으로 들어간 클라라는 별처럼 빛나는 요정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요정들은 클라라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에게 성 안을 보여주었다. 클라라는 황금빛의 방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성벽들 그리고 별빛 아래 펼쳐진 마법의 정원을 보며 감탄했다. 하룻밤을 성에서 머문 클라라는 다음 날 아침 요정들에게 별의 비밀을 묻기로 결심했다. 요정들은 클라라에게 별은 외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가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별을 지키는 일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클라라는 별과 요정들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다시 마을로 돌아간 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후 별의 성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려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클라라는 언젠가 다시 별의 성을 방문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매일 밤 하늘에 뜬 별을 보며 그날의 환상적인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겨진 별의 빛은 그녀의 삶을 언제나 비춰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주변의 숲을 탐험하며 낯선 곳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죠. 어느 날 로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빛나는 잎사귀는 햇빛을 받아 다양한 색깔로 반짝였습니다. 로이는 그 나무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힘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오랜 세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한 비애한 돌로 된 문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한 로이는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로이는 나무 주위를 돌아다니며 다른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로이는 우연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나무에 대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나무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나무는 옛날에 잃어버린 엘프의 왕국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고 있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 문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만이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험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로이는 매일 그 나무를 찾아가 마음을 정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욕심이나 수단과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무 앞에 앉아 명상하곤 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는 문 앞에서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눈을 떴을 때 돌문이 천천히 열리며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는 문 안으로 들어서며 엘프의 멋진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공중에는 음악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왕국의 주민들은 로이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온 것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로이는 왕국에서 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엘프들로부터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시간을 보내며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로이가 돌아온 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왕국과 그곳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에 의문을 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와 로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이의 모험심을 본받아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이는 자신이 만난 세계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왕국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가 지나도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로이는 용기와 순수함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근처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사방이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은 전설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지요. 이 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왔으며 많은 이들이 장미 정원의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 도전했지만 아무도 정원의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장미 정원에 대한 전설과 연관된 소녀 마르셀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부모가 전해주신 이야기로는 정원 안에는 세상을 구할 열쇠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쇠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 소유자는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르셀린은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언젠가 자신이 이 비밀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마르셀린이 마을의 오래된 서점을 방문했을 때 매우 낡고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장미 정원의 비밀을 풀기 위한 단서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녀는 몰랐던 이야기들과 수수께끼 같은 글귀들을 만났습니다. 장미의 진실은 달빛의 춤 속에 숨어 있으니 붉은 달이 뜰 때에 길을 찾을 것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르셀린은 붉은 달이 뜨는 날 밤 즉각적으로 정원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드디어 붉은 달이 하늘에 뜬 날 소매 속에 책을 챙겨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정원에 도착한 마르셀린은 달빛이 비치는 방향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돌담을 따라 걷고 또 걸으며 문득 자주 가지 않았던 구석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돌담의 일부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돌을 만져보니 차가운 돌이 뜨거워지며 부드럽게 움직였고 숨겨진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마르셀린은 입구로 들어가 정원의 내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온갖 종류의 장미들이 만발했던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눈부신 빛으로 반짝이는 은색 열쇠가 꽃송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열쇠를 손에 쥐자 갑자기 장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져 내리며 모든 풍경이 마법에 걸린 듯 빛났습니다. 웃고 있는 장미들은 마르셀린에게 비속말을 건네왔습니다. 이 열쇠는 너에게 무한한 기회를 줄 것이나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발견한 사랑과 용기임을 잊지 말아라. 그 순간 마르셀린은 이 열쇠가 비밀을 풀고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마르셀린은 그 열쇠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열쇠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비밀을 끝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사랑과 용기에 무한한 존경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한 장미 정원의 전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마르셀린의 이야기는 변치 않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저 멀리 있는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는 손님들 사이에서 특별한 명성을 가진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의 주인은 클레멘트라는 이름의 나이 많은 제빵사였습니다. 클레멘트의 빵은 단순히 맛있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꿈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줄을 서서 그의 특별한 빵을 사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클레멘트의 성공의 비밀을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의 비밀스런 재료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청년장이 클레멘트의 비밀을 밝히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은 클레멘트의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빵집에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장에게 첫날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모양내고 오븐에 굽는 평범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다가오자 클레멘트는 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장, 오늘 밤에 빵집을 지켜줄 수 있겠니? 나는 마을 어귀에 있는 할머니에게 약간의 빵을 전해드리고 와야겠어. 장은 기쁘게 수락했고 클레멘트가 떠나자 빵집은 고요해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장은 부엌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요정들이 경쾌하게 춤추며 테이블 주위로 모여들었고 이상한 빛을 내뿜는 가루를 반죽에 조금씩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고 그 가루가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꾸게 만드는 마법의 재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클레멘트가 돌아왔을 때 장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멘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내가 본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 고용한 꿈의 요정들이란다. 그들은 나에게 소중한 친구들과 같은 존재야. 나는 너에게도 이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좋겠구나.
장은 클레멘트와 요정들의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저 웃음으로 빵집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클레멘트의 빵집은 번창했고 장은 클레멘트의 곁에서 계속 배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클레멘트가 은퇴할 때가 되자 장은 마법의 빵집을 물려받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함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꾸며 매일 아침 클레멘트의 빵을 찾아왔고 언제나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행복한 미소를 띠었습니다.